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서울 종로구 가해동과 삼청동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에 대해 둘러보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지리상으론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조선 왕조의 두 궁궐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예로부터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의미로 북촌이라 불렀습니다. 조선 때부터 왕족, 양반, 관료 출신들이 살았던 고급 가옥이 대부분이라 양반 동네라고 불렀습니다. 북촌은 양반들의 주요 거주지로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져 박영여와 김옥균을 비롯한 계아파와 민대식 등의 여흥민씨 세력이 북촌에 많이 거주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북촌의 대규모 토지가 소규모 택지로 분할되는 일도 있었으며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한옥들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한옥 주거지는 해방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학교 및 공공시설로 남은 몇 개의 대형 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한옥으로 채워졌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시행된 영동지구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남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강북지역의 인구가 강남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강북지역의 학교들 또한 강남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1976년 경기고가 이전하며 옛 학교 건물은 정독도서관으로 쓰이게 되었고 1978년 휘몽구가 이전하며 1983년 그 자리에 15층의 현대건설 사옥이 신축되었으며 1989년 이전한 창덕여고의 자리에는 헌법재판소가 들어섰습니다. 학교가 이전하면서 신축된 대규모의 시설들은 북촌 지역의 경관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주민들의 계속되는 건축기준 완화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1991년 주택의 경우 1층으로 규제하던 건물 높이를 10m 이하로 완화했는데 이를 계기로 다세대 주택이 본격적으로 신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4년에는 경복궁 주변의 10m 고도 제한이 16m로 완화되었고 최대 5층까지의 건축이 허용됐습니다. 그 결과 원서동을 비롯한 북촌 전역에서 한옥이 철거되고 다세대 주택이 지어졌으며 북촌의 경관은 급속히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이후 주민들의 의사에 기초한 한옥 등록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보존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인사동, 삼청동 거리가 전통문화 및 예술의 거리로 부각되면서 북촌은 전통 한옥마을의 명성을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 정세권은 1888년부터 1965년 살았던 한국 최초의 디벨로퍼라 불리는 부동산 개발업자이며 한옥 대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는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자라 1919년에 상경한 뒤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성부는 급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지방 빈농의 유입도 증가하고 일본의 서울 이주도 급증했으며 인구 증가는 주택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청계천 남쪽에는 일본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는데 일본인들이 증가하자 청계천 북쪽으로까지 확장을 노렸고 조선 총독부는 정부기관을 국공유지에 먼저 들인 후 일본인을 진출시키는 방식으로 청계천 북쪽으로 일본인 거주지 확장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북촌은 일제 침략으로 어려워진 권세가들이 내놓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정세권은 조선인의 영역을 지키고자 조선인 건설업자들과 함께 민간주택 건설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권세가 양반들이 소유했던 넓은 토지나 택지를 쪼개 여러 채의 작은 규모의 한옥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조선인 주거지역을 확보하고 고유 주거 방식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소규모 개량 한옥은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정세권은 부동산 개발 회사인 건양사를 세워 한 해 평균 300채의 한옥을 공급했는데 1920년대 경성의 연간 주택 공급량은 1700채 정도였고 정세권은 그중 20%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이때 경성의 건축왕이라 불렸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대부분은 정세권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촌뿐만 아니라 익선동, 성북동, 해화동, 창신동, 서대문, 왕십리 등
경성 전역에 한옥 대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정세권은 경성의 한옥단지 개발로 10년도 안 돼 부동산 재벌이 됐습니다. 그는 민족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는데 1923년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나자 정세권은 경성지회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좌우 독립운동 연합체인 신간의 운동에도 참여해 재정 담당을 맡아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어학회의 최대 후원자이기도 했는데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기도 했고 해방 후에도 조선어학회의 우리말 사전 편찬 사업을 후원하며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일가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거주했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뒤 그대로 머물러 왕십리에 거주했습니다. 그 뒤 1950년대 말 홀로 고향으로 내려가 자투리 땅 단칸방 농가에 거주하다 1965년 경상남도 사천군에서 별세하였습니다. 한옥의 대부분은 팔각지붕을 한 기와집이며 대부분의 구조는 평면이 디귿이나 미음 모양으로 된 도시형 한옥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마당이 노출된 전통 한옥과 달리 길에서 보면 높은 대문과 방으로 막혀 집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급된 한옥은 전통 한옥의 구조를 미음자 안에 집약하고 부엌과 화장실을 신식으로 개선하는 등 근대적인 편리함과 생활 약식을 반영한 개량 한옥이었습니다. 2009년 지붕 뚫고 하이키라는 시트콤에서 김자옥이 운영하는 하숙집이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그리고 2010년 개인의 취향이라는 드라마에서 손예진이 거주했던 집이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또한 2014년 발매한 서태지의 노래 소격동이라는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북촌 한옥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도 다양한 백과 뉴스, 블로그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들을 공유드렸습니다. 세 번째 북촌 한옥마을 둘러보기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